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이 GMO, 즉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장이 일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미래를 위해서 연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농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환경과 인체에 위험할 수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된 연구 가운데 하나가 주곡인 벼를 이용한 것이고 곡창 지역인 도내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에 반발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둘러싼 논란을 따라가 봤습니다. 완주군 이서면 정농마을. 위아랫 마을에 15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이곳은 벼농사와 각종 원예농업을 주로 하는 평범한 농촌 마을입니다. 최근 이 마을 주민들에게는 생각지 못한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마을 코앞에 있는 농촌진흥청에서 GMO, 유전자 변형 작물을 시험 재배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벼나 과수 꽃가루가 마을로 달아들어 기존 품종과 섞인 정체불명의 교잡종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농지청에서 재배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이서 지역이 재배단지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외부로 볼 때는 그렇게 된다면은 말 그대로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농산물을 이제 팔아먹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처지가 좀 안타깝죠. 여성만 씨의 차를 뒤따라 마을 아래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을과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철제 담장이 둘러진 시설이 나타납니다. 농촌진흥청 산하 원예특작과학원이 운영하는 시험포입니다. 여 씨는 지난해 11월 이곳에서 이상한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방사능시설 경고문을 연상시키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 표지판과 GMO 격리 포장이라는 표지판이었습니다. 해당 표지판이 부착돼 있던 곳은 녹색 철제 담장이 한 겹 더 둘러져 있습니다. 혹시나 하고 농진청에 확인을 해보자 우려한 대로였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표지판들은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요구를 했더니 여기는 사과를 연구하는 GMO 단지다 이렇게 그쪽에서 얘기를 했죠. 그럼 팻말은 그 뒤에는 이제 뗀 건가요? 예, 그 뒤에 그 언론에도 보도되고 많이 좀 시끄러워지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취재진이 이곳을 방문한 건 도내 심한 돌풍이 지나간 지 이틀 뒤였던 지난 18일. 담장 너머로 비닐하우스가 여기저기 찢겨진 모습이 눈에 띕니다. 지난해 이맘때에는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단지 내 수로가 넘쳐 마을 쪽으로 토사가 밀려들기도 했습니다. 모든 물들이 그 고속도로에 말 그대로 그냥 유속이 빨라져 가지고요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작년에 이것이 다 넘쳐 가지고 배수구를 타지 못하고 결국은 이 도로가 인도까지 넘쳐 가지고 배수 역할을 했죠. 쫙 계속해서. 여기서 밀려나온 토사가 예. 쭉 다 퍼졌다는 얘기입니까? 예, 물하고 토사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퍼졌는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민들은 농진청이 관련 시설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지 행여 마을 농작물들이 비와 바람을 타고 오염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육종은 자연적으로 교배가 가능한 종이나 속에 속하는 식물들을 인위적으로 교배해서 우수한 형질의 품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컨대 병에는 약하지만 맛이 좋은 벼와 병에는 강하지만 맛이 없는 벼 품종을 교배해서 얻은 잡종들 가운데 병에 강하면서 맛도 좋은 개체를 골라서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겁니다. 이에 반해 유전자 변형은 자연 상태로는 교배가 불가능한 것들, 이를테면 병에 약하지만 맛이 좋은 벼에 병에 강한 배축과 작물의 유전자를 삽입해서 우수한 벼를 만들어내는 식입니다. 해외에서는 토마토에 개구리 유전자를 주입시켜 무르지 않는 토마토를 개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가장 걱정을 낳고 있는 부분은 농진청이 다른 작물도 아닌
유전자 변형 벼를 연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물질 유전자를 벼에 집어넣어서 그 특성을 가진 벼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게 원래 적포도주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성분이 항암이나 항산화 쪽에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효과 말고도 미백이나 그 항노화, 그리고 당뇨, 혈압 강화 이런 쪽에 효과가 많은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국내 최대 곡창 지역 가운데 하나인 전북에서 그것도 주곡인 벼로 연구를 한다는데 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벼일까? 우리나라가 육종 기술이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특히 벼 쪽의 육종 기술이 상당히 앞서 있어요. 그래서 벼는 유전체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이런 기능을 가진 것을 과학으로서 적용시키기가 상당히 용이한 게 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2005년도에 성공을 했고, 지난 2013년에는 관련 특허도 취득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이 그동안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농진청에서 GM 작물, 벼를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걸 올해 처음 알았거든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심지어 농진청 안에 GM 작물 개발 사업단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 것조차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실은 충격적인 전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GM벼 연구가 본격적으로 외부에 알려진 건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유전자 변형 생명체 포럼에서 농진청 관계자가 GM벼의 안전성 심사를 신청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입니다. 안전성 심사는 GMO 품종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이 제품이 환경과 인체에 안전한지 최종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익산시 송악동에 있는 옛 국립식량과학원 호남 작물시험장. 철제 담장에 GMO 격리포장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레스베라트롤 벼를 2000년 이후 이미 이곳에서 시험 재배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마지막 수확을 한 이후에는 폐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을 가둬놓고 떨어진 그 종자들이 자연적으로 발화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 규정에 준하여 관리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매년 4회 내지 5회 정도에 걸쳐서 담수 상태에서 자연히 올라오는 걸 제거시키고, 그 다음에 제초제 처리 후에 다시 정지 작업을 하는 과정을 수회 반복함으로써 농진청은 연구에 필요한 양 이외에는 모두 소각하고 시설을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벼 꽃가루는 3m만 떨어져도 수정이 되지 않는 만큼 유전자 변형벼 꽃가루가 주변 농경지의 벼와 교잡됐을 가능성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GM 반대 생명연대 활동을 비롯해서 GMO를 연구해온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은진 교수는 이 같은 활동이 오염 방지를 100%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게 충분히 법적으로는 기준을 맞췄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자연 생태계적으로도 안전하다라는 거 장담을 하는 거는 농촌진흥청이나 그것을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이 자연 생태계를 너무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농진청은 이 GM벼를 화장품 등 산업용으로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농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쌀이 결국 밥쌀용으로 확대될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2015년 발간한 백서 내용 때문입니다. 향후 이 GM쌀이 국민들의 공감대가 조성되어 상용화될 경우 식량 안보의 기본인 주곡의 안전적 생산 기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GM쌀이 안전성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당장의 농가 재배 등 상용화가 어려운 만큼 화장품이나 기능성 물질 등 산업 소재 생산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어쨌든 국민 감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용화로 해서 산업용으로 하자라는 게 자기들 내부적으로 논의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반감들이 좀 없어졌을 때 밥살용으로 살짝 돌리자, 지금 이런 꼼수를 좀 부리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농촌진흥청은 최근 도내 언론사를 시작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양우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18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GMO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청장은 새로운 과학기술은 항상 장점과 단점이 동반했다며 이 양면이 서로 소통하며 역사가 진보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생명공학기술 특허의 75%를 미국과 EU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과학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종자시장이 제가 알기로 한 430억 불, 그러니까 한 50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GMO 종자 거래가 157억 불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충 계산하면 한 8, 9조 됩니까? 뭐 아마 앞으로 계속 커지고 있는데 뭐 몇십 년 후에 이게 거의 대부분이 GMO 종자가 거래된다면 우리가 지금 기술력을 쌓아놓지 않으면 또 종자 주권 문제나 식량 안보 문제 이런 게 생길 겁니다. 농촌진흥청은 논란이 되고 있는 밥살용 재배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공감대 없이는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 산하 원예특작과학원의 시험포 단지. 정록마을에서 봤던 녹색 철망이 따로 둘러져 있고 격리 포장과 유전자 변형 생물체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농진청은 시설 안전 등을 이유로 내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4개 시험동 가운데 4동에서 유전자 변형 사과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이 시험포가 꽃가루 유출을 막고 벌이나 설치류도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설치됐다는 입장입니다. 통합 고시에 의거해서 실험실과 그리고 포장을 설치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경 방출 실험하는 건에 대해서도 농촌진흥청에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외부 전문위원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990년대 말부터 GM작물을 연구해온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1년 GM작물 개발 사업단을 발족시켰습니다. 현재는 작물과 가축, 곤충 등 170종에 대한 유전자 변형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아직은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수준이지만 시험 재배 단계에 접어든 것도 적지 않습니다. 도내 시민단체들이 농진청에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결과 농진청이 2015년 이후 10개 품목을 시험 재배했거나 진행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7개 품목이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수박과 찬박을 재배하는 등 농진청 이외의 공공기관과 대학, 민간연구소 17군데에서도 16개 품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계와 관련 단체에서 연구를 지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 과학기술의 본산인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은 지난해 말 기관 소식지인 한림원의 목소리를 통해서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창조농업 혁신을 촉구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일부 반대론자들이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에 대한 도전이며 방해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안전성은 이미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논란을 계속하는 행위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한림원은 1996년부터 GMO가 사료용과 식품용으로 사용됐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장호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 안전성 정보센터장도 그동안 GMO가 안전하지 않다는 일부 실험 결과도 있었지만 현재 과학기술로는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GMO 상용화가 2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학적 지식하에서 현재 알고 있는 하에서 안전하다는 거지 뭐 미래에도 안전하다는 거를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GMO는 근데 이제 단지 역사가 짧다는 측면에서 이제 일단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거죠.
일부에서는 이 때문에 과거 성면의 경우처럼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GMO의 위해성이 뒤늦게 확인될 수 있다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김은진 교수는 또 GM 작물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로 환경에 유출되거나 확산될 경우 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에는 세계 최대 GMO 생산국인 미국에서 바이엘사가 공식적으로 GM벼 연구를 중단한 지 4년 만에 수출용 쌀에 이 GM벼가 섞여 있는 게 발견됐습니다. 수출이 중단됐고 이로 인해 바이엘사는 피해 농가들에게 당시 7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9천억 원가량을 보상해 줬습니다. 이거는 그냥 땅에서 자라나는 식물에 관한 얘기예요. 그것도 식물 중에서도 농작물에 관한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농작물은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꽃가루가 어디로 얼마만큼 날려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게 될지조차도 예견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거도 불가능하죠. 우리나라는 2014년 현재 1082만 톤의 GM 작물을 수입했습니다. 이는 GM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나라 가운데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양입니다. 80%가량이 사료용이지만 콩과 옥수수 등 식용도 20%가량에 이릅니다. GM 콩은 식용유와 간장, GM 옥수수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액상 과당, GM 유채는 카놀라유, GM 면화는 참치캔 등에 들어가는 면실류를 만드는 데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량의 GM 작물을 먹고 있는 셈입니다. 완주 로컬푸드 전주 효자점. 로컬푸드는 오는 6월부터 GM 작물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납품을 모두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먹거리 안전을 위해 1차 농산물도 저농약에서 점차 무농약 단계로 높여가는 바당에 가공식품의 안전성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가공의 주요로 쓰이는 원료들 중에 그 기름류 이런 것 같은 경우 GMO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합에서 이제 올해 작년부터 유예 기간을 두어서 올해 6월부터는 GMO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은 직매장에 출하를 근원적으로 못하게 규정을 만들고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까지 확보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컨대 식용유와 간장이 사용되는 구이김과 김부각, 장아찌 같은 가공식품이 대표적입니다. 납품 농민과 단체 가운데 상당수는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이미 구이김 등의 콩기름이나 카놀라유가 아닌 국산 현미유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아찌도 GM콩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큰 혼합간장 대신 100% 국산콩 양조간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격이 인상됐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김부각 중에 하나는 옥배유로 튀겨낸 김부각. 이건 GMO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는 현미유로 튀겨낸 김부각. 두 가지를 놓고 소비자들에게 시식회를 했어요. 어떤 게 더 구매하실 거고 어떤 게 더 좋은지. 대신 이게 500원 비쌉니다. 근데 대부분의 소비자의 반응은 현미유로 튀겨낸 김부각 선택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 그렇게 튀겨냈더니 소비자들에게 매출도 그게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농민회와 환경단체에 소비자 단체들까지 대거 가세한 GMO 반대단체는 대규모 시위를 비롯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국회와 정치권 등을 통해 확산해 나간다는